예, 은퇴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53세에서 55세입니다. 53세에서 55세인데 지금 평균 기대 연령이 남자가 84세에서 85세로 될걸요. 그럼 무려 30년 시간이 더 있는 거죠. 이 30년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30세 돼야 되거든요. 30세에 입사하는 거죠. 뭐 더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30세 입사하는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뭐 25세라고 치더라도 결국 30년 덜 되잖아요. 23년에서 30년 덜 되는데 취업해서 있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보다 은퇴한 시간이 더 길거나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은퇴자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서 자영업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 창업하는 거죠. 자영업 창업을 하거나 혹은 재취업을 하는데 이거 다 안 됩니다. 재취업하거나 혹은 기술을 배워요.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 노량진 고시 학원이 은퇴자들로 50%를 채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도 60년생이잖아요. 베이비 부모 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현업에 있고 또 해외 직판이라는 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청년들 일자리는 뺏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일자리 뺏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베이비 부모의 딱 가운데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 창업하거나 기술 배우는 이 사람들을 보면 좀 가슴이 먹먹하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거 다 안 됩니다. 이거 다 안 돼요. 자영업도 안 되고 기술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진짜 문제는 그 어떤 걸 해도 베이비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보세요. 710만 명이나 돼요, 베이비 부모가. 1955년에 55년부터 63년생이 71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14%나 되는데 710만 명을 어디서 수용하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64년생도 나와요. 65년생도 나옵니다. 64년생이 올해로 60세가 되고 65년생이 59세잖아요. 곧 60세가 된단 말이죠. 710만 명이 아니라 곧 800만 명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서 수용하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 70 내지 80%가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이, 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주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3세에서 54세예요. 대기업 사무직 평균 은퇴 나이도 53세에서 55세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은퇴자 중에서 동일 직종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80에서 90%가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 하던 일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결국 창업하거나 혹은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재취업하게 되는데, 대기업 은퇴자하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꽤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재취업에서 받는 급여는 기존 주직장 급여의 20%에서 30%가 대부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이 53세에서 53세에서 54세 이 나이는 아직 자녀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돼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을 못하니까 창업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전혀 안 됩니다. 해봤자 되질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은퇴자가 창업해서 3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50%예요. 창업에서 3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50%고, 음식점은 60%가 넘고, 편의점은 30에서 40%, 커피숍은 55에서 60%가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5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30%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부 챗 GPT 얘기예요. 챗 GPT. 여러분도 이렇게 치시면 볼 수 있어요. 은퇴 후 창업자가 5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얼마야? 물어보면 나와요. 편의점 40%, 커피숍 20에서 25%, 음식점 20%라고 하는데, 5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는 거지 돈벌이가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600만 자영업자 중에 4분의 3이 월 매출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요. 자, 월 매출이에요. 월 순이익이 아닙니다. 월 매출 100만 원이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중에 월 매출 100만 원 이상은 4분의 1이잖아요. 이 중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월 매출을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확 올려놔 버렸어요. 자영업자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 500만 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자영업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고, 전문직 종사자 빼고 나면은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제가 해봤을 때는 자영업을 해서 월 500 순이익이 안 나면 할 장사가 못 됩니다. 위험할 때도 있고요. 감가상각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 등 다 빠지면 순이익 500만 원이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영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이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시험. 근데
이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유지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취업 경쟁률은 30대 1입니다. 노량진 고시학원 가서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뒤 자격증을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진짜 암담한 거죠. 사람들은 자격증 따놓으면 뭐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베이비 부머만 해도 710만 명이라는 거죠. 이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채용 공고를 내면 평균 30대 1이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53만 6천 명이 자격증을 땄는데 개업자는 11만 6천 명이에요. 10명 중 8명은 개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 개업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개업하면 뭘 해요? 이 11만 6천 명 중에서 실수령 금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평균. 근데 이것도 또 진짜 웃기는 게 상위 10% 공인중개사, 법인 공인중개사죠. 전체 수입의 40에서 50%를 또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숫자에서 보면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취업이 조금 쉬운 자격증은 있죠. 어떤 거냐면 뭐 대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학원버스. 취업하기 쉬워요. 그런데 맨날 마을버스, 대형 시내버스 뒤에 보면 기사 모집 나오잖아요. 왜 모집하겠어요? 너무 중노동이란 말이죠. 좀 일용직 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아니에요. 서울 법인 택시 기사도 12시간 야간 근무를 해서 월 평균 300에서 350만 원 받는데 격일 근무하면 18시간 운전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월 평균 300에서 350만 원. 그런데도 다 안 해요. 그래서 늘 기사 모집한다는 거를 택시 뒤에 붙이고 다닌단 말이죠. 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은퇴자 숫자가. 경제라도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앞으로 10년 이상 한국 서민 경제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재생에너지, 뭐 이런 바이오, 디지털,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바이오 이런 신기술 영역 말고는 서민 경제는 돌아갈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다 망쳐놔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재취업도 어렵고 취업한다 그래봤자 진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게 현재 조건인데, 저는 해외 직판을 해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쿤이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회사가 성공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판하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먹고 살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자기 기질이 창업해야 되는 사람이면은 창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할 거면 해외 직판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컵을 일본에 직판한 에드컵 박석준 대표는 40대와 50대의 40대 후반, 50대 초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0대 넘어가면은 창업하면 안 됩니다. 해외 직판이든 뭐든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한 번 망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경우도 저는
노후 대비는 40대 말 50이 넘어가서 넘기 전에 뭔가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석준 대표는 2009년도 51세로 큰 통신회사 상무직에서 명퇴했죠. 이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매우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은, 큰 일을 하고 나면은 회사에서 토사구팽이라고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퇴하셨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티쿤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해외 직판을 공부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전에도 티쿤과 교류하면서 티쿤 성정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본 직판 컵 전문점 에드컵.jp를 오픈했습니다. 에드컵 9월 30일 매출이에요. 2024년 9월 30일 아직까지 영업기간이 33%가 남아있잖아요. 33%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미 작년 대비 87.07%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올해도 또 한참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해는 대략 한 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략에서 9천만 원, 900만 원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이 쭉쭉 올라가지면 박석준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아무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창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창업하는 건 좀 바보짓 같아요. 성공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창업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저는 42세 때 첫 회사가 폭망했어요. 첫 회사가 폭망했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47세 때 티쿤을 창업한 거죠. 박석준 대표가 51세 때 55세 때 창업한 거잖아요. 근데 거의 마지노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저처럼 어차피 그래도 마지막 해보고 싶다 그러면 50세 넘기기 전에 해외 직판을 해서 55세 혹은 57세 때 끝을 내야 됩니다. 이때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직판은 돼요. 단 해외 직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영 능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은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는데 온라인 해외 직판은 진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질도 있어야 되고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성공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그거는 보장합니다. 제 살아온 과정과 박석준 대표 같은 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그러면 젊은 분들은 더 자신 있게 해도 되고 혹시라도 창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박석준 대표나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에드컵 일본 직판 성공 사례 발표회를 10월 30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서 6시에 충무로에서 엽니다. 참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발표한 이 내용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 링크 보시면서 여기저기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베이비 부모 한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랄까? 저도 뭐 어렵게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베이비 부모 혹은 앞으로 나올 은퇴자들에게 좀 아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